늙어 혼자 사는 게 어쩌면 축복일지도 모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가만히 숨을 멈춥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진 않았지만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자리 잡은 감정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건 쓸쓸하다는 말은 끈질기게 따라붙지만 정작 노년을 깊게 살아본 분들의 고백은 다릅니다. 혼자 살아보니 이제야 제 마음이 제 자리를 찾네요. 한평생 누군가를 챙기고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버티며 앞만 보고 달리느라 정작 나를 돌볼 시간이 없었던 날들이 문득 돌아보면 한 줄기 그림자처럼 느껴질 겁니다. 사람과 함께 있어도 고독할 때가 있고 혼자 있어도 이상하게 따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깨달은 순간 혼자라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의 모양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길이 마냥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죠. 관계의 거리, 흔들리는 마음, 몸의 리듬, 돈의 흐름,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까지 혼자 지내는 삶은 이 작은 고비들을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 평온과 불안이 갈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에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려 합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혼자라는 단어에 붙어 있던 그늘을 지우고 당신만의 속도를 되찾는 방법, 그 길을 지금부터 함께 걸어볼게요. 가까이 있다고 늘 따뜻한 건 아니고 멀리 있다고 늘 외로운 것도 아니죠. 노년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주는 게 있다면 바로 관계는 거리에서 편안함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좋은 성격이어도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부딪히다 보면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을 긁어놓을 때가 있어요. 잔소리, 생활 습관 차이, 돈 문제. 이건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죠. 오히려 가족이니까 더 곱고 깊게 닿고 더 빠르게 상처가 나곤 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혼자 지내는 삶은 도망이 아니라 관계에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 따뜻함만 남기기 위한 현명한 거리두기가 되기도 해요. 필요한 만큼만 가까이, 부딪히지 않을 만큼만 멀리. 그 절묘한 거리에서 오래가는 관계의 온도가 만들어집니다. 70살의 영자 씨는 말수가 적은 사람입니다. 조용히 밥 먹고 조용히 산책하고 잔잔한 물처럼 살아가는 게 편한 성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막내딸이 그 모습을 외로움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엄마,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에서 지내요. 엄마 혼자는 위험해. 영자 씨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짐을 싸들고 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세상이 환해진 것 같았죠. 손주들 웃음소리, 딸이 차려주는 따끈한 밥, 사위가 깍듯하게 챙겨주는 모습까지. 그런데 조용히 흘러가는 일상 속에 작은 금 하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딸이 밥상을 치우다 말고 묻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영자 씨가 잠시 생각하자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또 제대로 안 드신 거 아니에요? 말투가 걱정인데 듣는 순간 이상하게 검사받는 느낌이 들었죠. 그 후로 딸은 엄마, 방은 따뜻하게 해놨어요? 엄마, 오늘 물은 많이 드셨나요? 엄마, TV 소리는 작게 틀어주세요. 작은 말들 하나하나가 영자 씨의 어깨를 조금씩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점심에 영자 씨가 좋아하는 청국장을 끓여 놓았는데 손주가 냄새난다며 인상을 찡그린 거예요. 딸이 그 모습을 보고 무심히 내뱉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이런 냄새 강한 건 좀 그렇잖아요. 애들도 있으니까 다음부턴 좀 조심해줘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영자 씨는 마치
자신의 오랜 취향과 인생이 민폐로 판단받는 듯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자면서도 마음이 덜컹거렸대요. 내가 이 집에서 누가 되어 있는 걸까? 엄마니까 고마운가? 아니면 손님처럼 조심해야 하는가? 그리고 며칠 뒤 딸이 외출한 사이 영자 씨는 조용히 딸의 방 앞에 메모 한 장을 붙였습니다. 얘야, 엄마는 다시 내 집으로 갈게. 너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지만 엄마 마음이 자꾸 낯설어져서 그래. 우린 조금 떨어져 있어야 더 따뜻하더라. 메모를 본 딸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지만 영자 씨는 살며시 웃으며 말했어요. 엄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 부딪히지 않아야 그리움이 살아. 그리움이 있어야 가족이지? 집으로 돌아온 첫날 영자 씨는 작은 전기 포트를 올려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진한 청국장을 끓였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향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었죠. 그 이후로 딸과의 관계는 오히려 한층 더 곱게 익었어요. 필요할 때만 서로 기대고 보고 싶을 때만 만나고 만나면 서로의 삶을 존중한 채 이야기 나누고 영자 씨는 말하곤 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마음이 스치고 멀리 있으면 마음이 머문다더라. 난 지금이 제일 따뜻해. 이렇듯 사람 사이에는 붙어 있을 땐 알 수 없던 고독이 생기고 떨어져야 비로소 사라지는 마찰이 있어요. 노년에 혼자 사는 삶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바로 관계의 온도를 적당히 유지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 편안함이 오래 지속되려면 우리 마음이 먼저 어떻게 단단해져야 하는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혼자 지낼 때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군가의 부재가 아니라 생각이 깊어지는 늪이에요. 겉으론 고요하지만 속에서는 끝도 없이 파도가 치고 별것 아닌 일이 밤새 마음을 붙잡고 늘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혼자 사는 노년을 편안하게 만드는 건 거창한 지혜가 아니라 마음을 지켜주는 작은 절차들이에요. 하루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아주 소소한 습관들이요. 이른둘의 나의 정신은 겉보기엔 씩씩한 분이었습니다. 동네 마트 직원들도 여사님은 항상 기운이 넘쳐요. 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집 안으로만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 떠나보낸 빈자리와 자식들 각자 가정 꾸린 뒷모습이 조용한 집안에 깊게 드리워졌어요. 해 떨어지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눈물이 고이는 날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혜정 씨는 우연히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혼자 있을 땐 매일 반복되는 루틴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붙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 혜정 씨는 자신만의 작은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기상 시간을 고정해 두고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한번 들이켰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물 한 컵을 마신 뒤 짧은 일기를 한 줄 쓰는 것. 딱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자 마음의 표면이 잔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져도 내일과 표가 있으니까 라는 느낌이 혜정 씨를 다시 일상으로 붙들어 올렸죠.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밖에서 씁쓸한 말을 듣고 들어온 날이었는데 예전 같으면 저녁 내내 가슴이 울렁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자신이 정해둔 작은 절차대로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라디오를 켜고 뜨개질을 몇 코 뜨고 있으니 분한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리듯 잦아들었죠. 혜정 씨는 말합니다.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건 누가 나를 챙겨줘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이더라고. 마음이 단단해지는 건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손이 가벼운 취미 하나, 하루 10분 호흡 들여다보기. 이런 사소한 절차들은 혼자 사는 삶의 터널에서 우리 마음을 금세 다시 밝은 쪽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럼 이제 혼자 사는 삶의 편안함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축, 바로 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힘에 대해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갈게요.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는 결국 내 몸이에요. 누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누가 대신 걸어줄 수도 없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이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어주고 그 힘이 다시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는 노년이 오래 편안하려면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내 몸을 깨우는 작은 의식들이 필요해요. 76의 박정순 씨. 젊을 적엔 산을 탔고 아이들 키울 땐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집안일을 해도 지치지 않을 만큼 건강했죠. 그런데 남편이 먼저 떠나고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정순 씨 몸이 눈에 띄게 굳어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몸을 움직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 밥은 대충, 이동은 최소한, 밖에 나가는 일도 점점 줄어들면서 몸이 작게 접힌 종이처럼 하루하루 더 딱딱해졌어요. 결정적인 날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 앞 경사를 오르다 갑자기 다리가 덜컥하고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넘어진 건 아니었지만 그 몇 초가 너무 길게 느껴졌대요. 아, 내가 약해졌구나. 그때 비로소 몸이 보내는 신호가 정순 씨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혼자 힘을 못 쓰게 되면 어떡하지? 겁이 났죠. 하지만 겁만 먹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작은 공책을 꺼내 내 몸 다시 살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것들. 점심은 꼭 챙겨 먹기. 하루에 20분은 집 앞길이라도 반드시 걷기. 처음엔 힘들었어요. 다리가 묵직하고 몸이 말을 잘 안 들었죠. 하지만 5일, 10일, 보름. 반복할수록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니까 마음이 먼저 환해졌어요. 걷다 보면 계절이 느껴졌고 작은 가게의 간판이 새삼 반갑고 해가 바뀌어도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정순 씨는 요즘도 말합니다. 누가 날 챙겨줬다면 편했겠지. 근데 내가 나를 챙기니까 마음이 더 잘하는 거야. 건강을 지킨다는 건 혼자라서 더 외로운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지켜내는 선택이에요. 몸을 한번 움직이면 마음이 2번 살아나고 밥을 한 끼 제대로 차리면 하루가 전체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런 삶을 오래 지키려면 한 가지를 더 살펴야 합니다. 바로 돈이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하는 일이죠. 몸이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 사람 마음은 자연스레 주변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강하게 마음을 흔드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젊을 때는 돈이 부족해도 앞으로 벌면 되지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노년의 돈은 방향이 다릅니다. 벌기보다 관리하는 힘, 많이 갖기보다 흔들리지 않는 구조가 더 중요해져요. 79의 이복자 씨는 상냥하고 넉넉한 성격 덕에 평생 돈 문제로 크게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경제를 맡았고 복자 씨는 그저 절약하며 살자 정도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루는 냉장고 앞에서 영수증을 쭉 펴놓고 얼마나 썼는지 계산해 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게 불안한 거구나. 그날 밤
복자 씨는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거실 불빛 아래서 자기 인생 처음으로 생활비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고정 지출, 먹는 데 드는 비용, 취미 생활비,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을 위한 비상금까지 딱 4줄만 정리했는데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다고 해요. 아, 나는 망하지 않겠구나. 처음으로 이런 안도감이 찾아왔대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입니다. 돈을 알고 쓰는 구조가 생기니까 복자 씨는 사소한 소비에도 죄책감이 줄었어요. 손주에게 사주는 작은 선물, 혼자 맛있게 먹는 점심 한 끼, 예쁘게 다린 스카프 하나에도 이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산 안에 있으니 괜찮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이 불안의 이유가 아니라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복자 씨는 요즘 주변에 종종 말합니다. 돈은 많고 적음보다 흐름이 보이면 안 무서워지더라. 노년의 돈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건 재산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두는 일이에요. 고정 지출과 여가 비용을 분리해두면 갑자기 허덕일 일이 줄어들고 건강에 쓰는 돈은 아끼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면 몸이 흔들릴 일이 줄어들어요. 비상금은 6달치 생활비면 충분합니다. 가족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오롯이 나를 지키기 위한 안전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 누구든 쉽게 돈 불려준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은 그냥 듣지 말기. 이건 지혜가 아니라 생존에 가까운 규칙이죠. 돈이 편안해지면 삶 전체의 기울기가 부드러워지고 하루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이렇게 다잡은 마음과 환경이 머물 곳을 어디에서 찾는지, 다음 이야기는 집과 외모가 마음의 의자가 되는 순간으로 살살 이어가 볼게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 마음은 결국 머무는 공간의 온도를 따라가요. 집이 어질러지면 마음이 먼저 지치고 조용한 방이 곧 마음의 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눕히는 작은 의자 같은 존재가 되죠. 지쳐 돌아온 하루가 조용히 내려앉을 수 있는 자리. 76의 최미령 씨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깔끔한 성격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젊어서부터 가족들 챙기느라 자신의 방은 늘 뒤로 밀렸고 아이들 장난감과 서류, 남편 물건들이 섞인 통에 정리라는 건 늘 마지막 목록이었죠. 남편이 떠나고 아이들까지 모두 독립하고 혼자 남은 집은 미령 씨의 의도와 상관없이 조용히 조금씩 무질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엔 며칠째 치우지 않은 우편물, 옷걸이에는 계절이 섞인 옷들, 그릇장엔 거의 쓰지 않는 접시들이 차곡차곡 눈에 익어서 문제없어 보였지만 마음만큼은 자꾸 무거워졌어요. 어느 날 아침 가만히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미령 씨는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마음이 답답했던 게 집 때문이었구나. 공간이 쌓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면 집이 더 어두워 보이던 그 순간. 그날 미령 씨는 큰 대청소를 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지금 내 마음이 가만히 앉을 곳을 만들자고 생각한 거죠. 먼저 오래된 상자들을 열어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나누고 식탁 위를 깨끗하게 비우고 창문을 활짝 열어 찬 공기를 한번 들여보냈습니다. 그때 들어오는 바람과 햇살이 얼마나 단단하게 마음을 건드렸는지 미령 씨는 말합니다. 혼자 살아도 내가 머무는 공간이 환해지면 마음이 먼저 살더라고요. 그리고 외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봄날 미령 씨는 오래된 니트 대신 다림질한 셔츠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밖에 나가봤습니다. 그날은 누구를 만난 것도 아니고 칭찬해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걸음이 단정해지고 표정이 반듯해지더래요. 아,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구나. 그때 처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외모는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예의를 지키는 일이었죠. 그 이후로 미령 씨는 집에 한 자리를 늘 비워두고 옷장엔 계절에 맞는 옷 몇 벌만 걸어두고 거울 앞에 서면 살며시 웃어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오늘도 내 삶이 앉아 쉬어갈 수 있겠다. 집이 정리되면 마음의 통로가 열리고 외모를 챙기면 내가 나를 향해 건네는 존중이 자리를 잡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공허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작은 의자들이 하루를 단단하게 붙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삶의 공간이 편안해지면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뜻밖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작은 대비들.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갈게요. 혼자 지내는 삶에서 사람을 가장 세차게 흔드는 건 대부분 큰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벌어지는 아주 작은 돌발 상황들이에요. 약이 떨어졌는데 어디에 처방전을 뒀는지 기억이 안 날 때, 휴대폰이 갑자기 꺼져 연락을 못할 때, 넘어질 뻔했다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서늘한 공포. 이런 것들이 하루의 평온을 가장 먼저 흔듭니다. 그래서 노년에 혼자 사는 힘은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용기보다 순간을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작은 대비에서 나와요. 78배 고은주 씨는 언뜻 보면 걱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동네 마트에서도 버스에서도 누구에게든 먼저 인사 건네는 활기 넘치는 분이었죠. 그런 은주 씨에게 한 번 마음이 크게 흔들린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집 앞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질 뻔한 순간이 있었어요. 넘어진 건 아니었지만 균형을 잃는 느낌이 순간적으로 몸을 관통하면서 심장이 턱 내려앉는 경험을 했죠. 그날 밤 은주 씨는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고 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무서웠을까? 그리고 한참 뒤에 깨달았습니다. 무섭던 건 넘어질 뻔한 상황이 아니라 그 순간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전화기가 꺼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대비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은주 씨는 작은 종이 한 장을 붙잡고 자기식의 대비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약 이름과 복용 시간, 주치의와 병원 연락처, 가장 가까운 이웃 한 사람의 번호, 자식들 긴급 연락처, 자주 쓰는 택시 회사 번호, 휴대폰 잠금 화면에 긴급 연락 저장. 딱 이 정도였어요. 근데 그걸 냉장고에 붙여놓는 순간 마음이 신기하게 가벼워졌다고 하더군요. 아무 일 없을 때는 이게 왜 필요한지 잘 모르는데 막상 적어두고 나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그 대비가 빛을 발한 날이 있었죠. 외출 중 휴대폰이 꺼졌는데 전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허둥대며 당황했을 텐데 은주 씨는 슬그머니 지갑에서 비상연락 카드를 꺼내 공중전화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울컥했다고 해요. 아, 내가 나를 지켜낼 수 있구나. 나이 들수록 혹시 모르니라는 말은 더 이상 걱정이 아니라 지혜의 방식이 됩니다. 약지병 연락처를 눈에 띄는 곳에 두고 휴대폰 잠금 화면에 긴급 연락을 저장해 두고 이웃 한 명과는 인사 정도는 나누고 지자체 돌봄 서비스나 응급 호출기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돌발 상황이 삶을 뒤흔드는 세기가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준비가 갖춰지면 마음에 빈틈이 생기고 그 빈틈 사이로 세상이 다시 들어옵니다. 문 밖의 햇빛이 괜히 반갑고 누군가의 인사가 오래 여운을 남기고 짧은 외출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환기되는 순간들. 이제 그 작은 연결들이 혼자의 삶을 어떻게 더 단단하게 데워주는지 다음 걸음에서 살며시 펼쳐볼게요. 집도 정돈되고 몸도 마음도 조금씩 자리를 찾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연스레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게 됩니다. 햇빛이 괜히 반갑고 동네의 바람이 오래 머물고 마트까지 걷는 짧은 길도 어느새 하루를 환기시키는 작은 모험처럼 느껴지죠. 혼자 사는 삶이 공허하지 않은 건 거창한 만남 때문이 아니라 이런 가벼운 한 걸음들이 세상과의 연결을 다시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78배 윤미자 씨는 겉보기에 집순이에 가까운 분이었어요. 낯가림도 조금 있고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해 필요한 외출만 하고 바로 들어오는 스타일이었죠. 그러다 어느 겨울 한동안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너무 차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일도 없어서 어느새 집안이 미자 씨의 작은 섬이 되어버린 거죠. 문제는 이 작은 섬에 오래 머물다 보니 마음까지 서서히 좁아지기 시작했다는 것. 창문 너머로 뛰노는 아이들 소리가 괜히 멀게 느껴지고 현관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가 쓸쓸하게 스며들던 날들. 그러던 어느 날 장 보러 가는 길에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게 됐는데 문이 활짝 열린 틈으로 웃음소리 하나가 바람을 타고 튀어나오더래요. 그 웃음소리가 왜 그렇게 낯설고 따뜻하게 들렸는지 미자 씨 본인도 알 수 없었다고 해요. 그냥 오래된 기억 하나가 문득 열리는 느낌이었대요. 누군가와 함께했던 나날들, 한번 웃으면 얼굴이 환해지던 그때의 자신. 그날 미자 씨는 용기라고 하기엔 너무 조심스러운 그렇지만 분명 첫걸음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복지관 안을 살짝 들여다보고 프로그램 안내지를 하나 챙기고 직원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네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종이접기 프로그램에 나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저주저하며 들어갔는데 의외로 분위기는 편안했고 옆자리에 앉은 또래 어르신이 처음 오셨어요. 반가워요. 하고 밝게 말해줬습니다. 그날 이후 미자 씨의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종이접기 수업 끝나고 뜨끈한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마시던 시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부는 바람의 냄새,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는 인사를 들은 순간들, 그 작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미자 씨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 사이에 스며드는 느낌이 이렇게 따뜻한 거였는지 잊고 살았었어요. 혼자 사는 삶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건 복잡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가벼운 연결들입니다. 마트에 들르는 짧은 외출, 동네 도서관에서 잠시 머무는 시간, 복지관의 프로그램 한 번, 종교시설에서의 짧은 기도, 걷기 모임에서 나누는 한마디 인사. 이 작은 발걸음들이 우리 마음이 세상 속에 놓여 있다는 감각을 되살리고 혼자라는 자리에도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그 즈음이면 사람은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혼자라는 이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넉넉한 자리였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혼자라는 단어에 쓸쓸함부터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길을 천천히 걸어오다 보면 알게 되죠. 혼자라는 자리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데려오는 자리라는 걸요.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아빠로, 누군가를 책임지는 역할로 살아오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용한 방 하나, 따뜻한 한 끼, 내 걸음으로만 채워지는 하루 속에서 서서히 나의 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멀리 있어야 더 따뜻해지는 관계, 작지만 단단한 마음의 절차들, 내 몸을 내가 지켜내는 힘, 흔들리지 않는 생활의 구조,
그리고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 거기에 세상과 이어지는 조용한 한 걸음까지. 이 모든 것들이 모이면 혼자 지내는 노년은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 없는 나만의 특권, 나만의 평온이 됩니다.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겠죠. 그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치는 그림자일 뿐 혼자 살아가는 삶의 본 모습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나는 오늘도 내 삶을 잘 살아냈다. 그 조용한 확신 하나예요. 그 한 문장이 있으면 혼자인 하루도 여럿과 함께인 하루도 다 내 편이 됩니다. 혼자라는 이 넉넉한 여백에 무엇을 채울지는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누군가는 새벽 산책으로, 누군가는 작은 취미로, 누군가는 손주와의 통화 한 번으로 자신의 여백을 고요하게 물들여 가겠죠. 그 여백 위에서 당신의 나날이 더 단단해지고, 더 가벼워지고, 더 빛나길 바라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그 작은 응원이 고운빛지의 길을 오래 밝게 지켜줍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당신의 노년이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